안녕하세요. 호랑이 차트입니다. 어저께는 안녕하셨나요? 저는 조금 다르게 봤어요. 이 딥시크 사태를. 그렇긴 하지만 우리는 그 차트대로 된다라는 믿음이 저는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지지할 자리 잘 지지해주면 공포가 오더라도 오히려 어떤 사람들에게는 매수의 기회요. 또 공포가 왔을 때는 익절의 기회로 보시는 분들이 있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 꾸준히 가져가시려면 저희 호랑이 차트를 꾸준히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제가 또 이런 영상 만드는 데 있어서 힘이 되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선물도 어저께 제가 어제 거의 한 1시경쯤에 영상을 올렸는데 거기서는 한 21,500 정도의 하락이 있었고요.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는 생각하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다만 저는 주요 이슈나 이런 것들을 사실 잘 안 믿어요. 오히려. 그러지 않은 이유를 오늘 차트 분석해주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어저께도 결국 저희가 이제 1차 매수라고 본 21,200을 지켜주는 모습이고요. 지금 다시 프리장 열렸는데도 거기를 지지하는 모습이 보이기는 해요. 이게 어저께 그런 것도 아니고 굉장히 오래전에 하락하는 추세에 있어서 그었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결국 지지한다라는 거는 다시 또 어저께 그런 초록색 선대로 지지하고 다시 올라가는 그림을 그려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사실 어제 이 이슈와 지지하는 자리를 지켜준 거를 봐서는 어? FOMC 이후에 또 상승하겠는데? 라는 약간의 믿음이 생기기는 했어요. 물론 그날 굉장히 예측 불가능하고 굉장히 급락과 급등이 오는 시기일 거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약간 이제 FOMC 이후 상승을 생각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도 저는 어젯밤에 이전에 저는 2600을 2660 정도를 무너뜨리면 이거는 하락 추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하락 추세에 해당하는 선을 닿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말아 올리면 페이크에 해당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결국에는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 1차 지지선까지 다시 말아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스닥이 마지막 우파로 가기 위한 파동을 잘 그려나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티켓큐큐도 사실 저는 하락하는 프리장에서도 하락하는 모습 보이기 때문에 74달러 오면 매수해야지라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이전에 상단 추세에서는 하단으로 내려오긴 했지만 이거 다시 오늘 돌파하는 모습 나오면은 네, 82달러에서 다시 또 돌파하는 모습 나올 거고요. 그리고 여기 결국에는 89달러 선, 이 하단 추세선을 다시 올라타는 모습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조정을 줬고 1파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는 굉장히 이제 반도체주만 결국에는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엔비디아는 저는 지난 언제부터야? 11월 21일부터 이제 엔비디아 5파가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안 좋습니다. 엔비디아 가진 분들 물량 모두 익절하세요라고 했는데 하락을 주더라도 플랫 조정을 나오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플랫 조정을 줘서 정고점인 1월 7일에 이때 정말 모든 물량을 정리하셨어야 했어요. 그래서 하락을 주더라도 여기 상단 추세선을 지지하는 모습이 나오긴 했지만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다시 한번 저는 플랫을 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 다시 또 찍고 떨어지든 아니면은 여기서 A, B, C 조정이든 저는 다시 하락을 봤었고 그 하락에 그 첫 번째 지지 라인은 126달러였는데 그것도 크게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저는 115달러를 간다라고도 거기까지도 하락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제 지난 방송에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쇼츠 같은 걸로 편집을 해서 다시 보여드릴까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이제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115달러 수준도 사실 이 상승하는 파동에 대해서 618 자리고요. 이거 무너뜨리면 다시 반등의 여지는 없이 하락 추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요 4파의 저점을 또 깨버리게
되면은 뭐 100달러 깨고 4파에서 좀 90달러 깨버리게 되면은 이 상승 5파에 전체 되돌림이 올 수 있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서 엔비디아는 호랑이 차트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더 이상 건드리지 않는 걸로 하시죠. 네. 만약에 그 반도체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브로드컴이 또 조정이 깊게 왔어요. 네. 저는 이것도 4파 조정이 왔다고 하면 193달러가 저는 마지막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브로드컴이. 근데 그 근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215달러 1차 매수, 뭐 202달러 2차 매수 하루 만에 줬어요. 그리고 3차 매수 193달러니까요. 현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기다려서서 이제 5파 마지막 오면 뭐 전고점인 250달러 매도, 260달러 매도, 272달러 매도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부 매수를 하신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래전부터 말씀드렸던 그 1차 매수 자리가 그리고 2차 매수 자리가 어저께 왔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기회들이 저는 매수의 기회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딥시크가 뭐 저렴한 AI 반도체로 좋은 성능을 냈다라는 거를 증명을 한 케이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갖고 있는 그 AI의 그 반도체들은 생산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업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반도체 설계업에 더 가깝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반도체 설계가 이제 성능을 더 좋은 거를 설계하는 업체가 이제는 미래의 모멘텀이 조금 꺾여 있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반도체주 별로도 조금 다른 대응 전략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스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주만 사실은 이렇지 애플이나 이런 데는 어떤 해석을 내놓냐면 저는 분명히 파동상으로는 219달러를 지지하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서 또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ABC 또는 ABC가 이런 식의 ABC로 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 추천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한파동이 굉장히 길어서 더 하락을 줄 수가 있었기 때문에 매수 추천을 드리지는 않았지만 ABC의 하락 추세에 있는 애플도 이제 서서히 익절하라는 보유자분들이 익절하는 추천을 드렸고요. 그 반면에 애플은 어저께 3% 가까이 올랐잖아요. 네.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는 딥시크가 AI 반도체가 성능이 좋지 않아도 알고리즘으로 개선 사항이 가능한 모습을 보여줬고 그렇다면 애플이나 제가 뒤에 말씀드린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AI를 활용해야 되는 기업들은 이제 그 활용에 있어서 비용이 줄어들었다라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오히려 어제의 장세에서 그 상승을 보여줬던 업체들이에요. 예. 그래서 뭐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이 하단 패럴 채널 상단을 지지하면서 다시 올리는 모습 보여줬고 결국에는 그 양 상승으로 어저께 마무리했고요. 메타 같은 경우에도 어저께 하락으로 시작했지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포나 분위기는 뭐 하락 장세였겠지만 예, 각각의 개별 주식이나 그리고 나스닥의 앞으로의 미래에 그렇게 큰 영향을 줄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은 하고는 있어요. 다만 그 반도체주에 대해서는 그 조금 의심이 들게 하는 이슈이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브로드컴도 결국에는 4파 조정이 됐지만 이제 5파 조정 마무리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TSMC는 어저께 굉장히 그 언제 떨어져도 모르는 주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정말 언제 떨어질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5파 상승 남아 있는데 5파가 거의 끝나가고 있으니 그러면 4파 조정 왔을 때 매수해라라고 추천을 드렸고요. 어저께 그러면은 이 상황이라면 여기가 5파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TSMC는 여기 하단 지지선을 지켜주는 모습을 어제 보여주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단 추세선 오늘 무너뜨리면
과감히 모든 물량 입절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192달러, 192달러 선 오늘 무너뜨렸다. 그러면 예, 매도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고요. 슈마컴이나 이런 애들은 제가 아직 조정이 1차 매수 구간만 왔어요. 어제 보면 29달러 1차 매수 구간, 그리고 1차 매수 29달러 구간, 그리고 마지막 저는 이제 21달러 구간까지 보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매수를 가지고 계셔서 물을 타셔야 되는 부분들은 매수를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고요. 그래서 3파 상승하는 거 기대해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상황이긴 합니다. 물론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슈마콘 같은 경우에는 12% 빠졌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빠진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게 빠진 거라고 보이긴 해요. 차트상으로. 근데 더 하락할 수 있는 곳에서 현금을 보유하셨다가 또 매수를 보셔서 물을 타시거나 아니면 보유자분들이 입절 중이다 그러면 매도하시고 다시 21달러 노려보시는 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마찬가지로 마이크론도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84달러에서 그 지지 구간 나오고 111달러에서 매도 구간 나온다. 이거는 이런 횡보를 통해서 좀 긴 기간에 가서 2파 조정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어제 드렸고 그러면 어제도 96달러 무너져 상황에서 저는 여기서 매수를 바로 보기보다는 84달러 조금 기다려 볼 만합니다. 네. 오늘 또 하락한다고 하면 84달러에서 매수 보고 111달러에서 매도를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서 매도 보는 거 괜찮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여기서 또 하락한다라고 하면 지지선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러면 한3% 정도의 손절을 보고 매도하시는 게 좀 안정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111달러를 저항선이라고 봤을 때 여기서 사서 이렇게 111달러를 매도하는 거는 한 10% 정도의 수익을 얻겠지만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 84달러에서 매수를 보고 111달러를 노린다라고 하는 거는 거의 한 30%에 가까운 손익을 노려볼 수 있지만 손절은 뭐 한 3%, 5%의 손절을 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한다고 하면 손익비상 굉장히 좋은 비율을 가져가시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제의 하락이 매수의 기회였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특히나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그 삼각 수렴의 하단을 찍어준 기회였어요. 장세가 안 좋으니까. 그러면 390달러에서 일부 추매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보고는 있고요. 저는 사실 390달러에서 추매를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이거는 상승하는 모습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어서 올린 거지만 만약에 이거 다시 또 위에 맞고 떨어지면 361, 351, 324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는 있으니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여기서 물려 있는 분들이 추미하시기에는 좋은 기회였다라고 보고는 있고 이거 다시 상승 나오면 매도해 나가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은 팔란티어입니다. 네. 팔란티어는 제가 이전에 79달러 그 저항선이라고 말했는데 이 저항선 다시 뚫지 못하고 내려오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70달러에서 매수한 분들이 많으시니까 70달러보다는 68달러에서 1차 매수 보시는 게 유리하실 거다라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 흐름이 저항선을 깨지 못하면 다시 한번 밑에 지지선을 밟고 올라가야 되는 이슈가 있으니까요. 만약에 79달러에서 많이 사신 분들이 80달러 선 또는 63달러 선 내려오면 추매하시면서 이제 물 타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이온큐고요. 아이온큐도 다시 반등을 줘서 좋은 신호이긴 하지만 다시 이제 38달러 제가 여기 이하로 떨어지면 다시 Y로 떨어지는 모습 보여줄 수 있으니까 보유자분들은 익절하시고 다시 30달러, 28달러, 25달러에서 매수하시는 목표를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예. 아이온큐는 뭐 5% 정도면 그렇게 큰 하락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은 조금 큰 하락에 대한 해석 때문에 그렇게 그 시청자 댓글로 주신 그 뭐 리게티, 카스텔럼, 펠러다임, 메타, 라이온 플랫폼즈에 대한 해석은 못 드려서 좀 죄송하고요. 이 부분은 내일이나 내일 모레 네, 차트 분석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 연휴 전날인데도 저의 방송 이렇게 시청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는 분들은 정말 뭐 지금 가지고 계신 현금의 100만 배, 1000만 배 많이 벌어가시기를 저는 진짜 진심으로 기도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즐거운 설 연휴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어제의 큰 하락 때문에 장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내일은 내일대로 FOMC 회의가 있어서 또 장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저희 호라인 차트가 말씀드린 이 지지선과 저항선들 잘 보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실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도 저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